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올림픽 선촌 아파트에 대해서 재건축 사업성 분석을 해볼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5구 현대 아파트 사업성 분석할 때 댓글로 달아주시면 거기서 좀 대표성 있는 단지를 뽑아서 사업성 분석해드렸다고 말씀드렸고, 요 아파트를 두 분인가 세 분인가 말씀해 주셨었기 때문에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를 구입했을 때 수익이 날지, 아니 수익이 어느 정도 날지, 나중에 장래성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한번 판단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한번 이 재건축을 위한 사업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사업성 분석한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역 면적이 무려 55만 6천, 그러니까 16만 8천 평 정도가 되는 엄청난 규모의 크기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중간에 중앙상가가 커다랗게 있는데 이번 재건축에서는 물론 향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만 이 중앙상가는 빼놓고 진행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자, 지금 현황 용적률이 158%로 나오는데 체감 용적률은 193%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구역 면적으로는 실질적으로 158%예요, 현황은. 그런데 이쪽이 비오톱입니다. 비오톱 1등급이에요. 이 비오톱 1등급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그냥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 중에서 좀 센 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린벨트는 말 그대로 개발 제한이 되니까 아파트를 못 짓죠. 네, 그러니까 여긴 건축 배치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158%지만 여기 어차피 아파트 못 짓고 전체 158을 나머지에다가 짓다 보니까 체감상 용적률은 193이 된 거예요. 그래서 특이하게 요즘 공사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사업성을 높이려고 엄청나게 노력들 하지 않습니까? 상한 용적률을 꽉꽉 채워서 지금 재건축들을 하고 있는데 이 올림픽 선촌 아파트는 지금 현재 230에서 250% 정도만 사용하려고 합니다. 근데 현황 용적률이 250%를 적용하게 되면은 체감 용적률은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286%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이 넘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300보다 더 빡빡한 느낌이 들어서 이 정도로 선택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듭니다. 제가 이 사업성 분석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기준에서 허용에서 상한에서 법적 상한으로 갈 때마다 어떤 것들을 이행해야 되는 건데 사실 법적 상한에서 늘어나는 용적률의 2분의 1은 임대 아파트를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는 250으로 진행을 합니다. 정확하게 249 정도로 진행하기 때문에 법적 상한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울선 아파트, 올림픽 선촌 줄여서 울선이라고 하죠. 울선 아파트는 임대주택이 없이 가는 그야말로 명품 단지를 지향하는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높이 규제가 124m입니다. 그리고 최고 층수는 42층, 고도제한, 서울공항에 고도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이 올림픽파크 포레온 35층, 파크리어가 36층인데 그거에 비해서도 더 높은 42층을 계획합니다. 물론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70층으로 지어지긴 합니다만 뭐 대부분 주변에 있는 아파트보다는 높은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용적률 250%와 42층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 굉장히 좀 쾌적한 그런 환경을 자랑하는 그런 아파트 단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모습도 이런 중심 상가 중심으로 약간 방사형 구조로 돼 있는데 지금 새로 나오는 구조도 큰 틀에서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디테일한 부분 살펴보면 조금씩 변경이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맥락은 그렇다. 그리고 이제 그 조합원 분담금에 관련돼서도 사업 설명회 때 진행했는데 회계법이 나와서 설명을 했는데 지금은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래서 명확하게는 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그냥 전체적인 틀만 잡아주고 분담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정 부분 나왔는데 이것도 작년 10월, 11월 자료다 보니까 지금 6개월 사이에 올 상반기 동안 얼마나 많은 가격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걸 갖고 설명하기보다는 제가 새로 사업성 분석한 걸 토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녹지가 굉장히 많은 그런 형태로 지금 단지를 좀 꾸미는 그러한 모습들이고요. 그 다음에 단지 모습도 테락스형이 있고요. 와, 이런 거 진짜 부럽네요. 그죠? 타워형이 있고 열린 판상형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층형 구조도 있어요. 전세대 남향 배치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 타워 간격이 엄청 넓지 않습니까? 네, 용적률 낮은 저용적률의 그런 아파트의 힘이죠. 완성되고 나서의 가치는 다른 아파트들보다 압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쾌적한 걸 좋아하잖아요. 빽빽하게 붙어있는 것보다는. 내부 단지는 이런 식으로 와 진짜 이쁘긴 합니다. 그죠? 갑자기 사고 싶네요. 그죠? 이러한 단지들도 있고. 자, 이러한 모습들로 지어지는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사업성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에 대한 사업성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5,540세대에서 완공 후에는 8,000세대에서 한 1만 세대 정도로 변경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종전자산가액에 대한 평가는 지금 25평 같은 건 17억, 33평, 34평은 한 20억 정도,
한 40평형은 22억 5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책정을 했는데 요거는 작년에 간평 나왔던 것보다 당연히 높고요. 뭐 그만큼 시세가 올랐으니까 최근 거래한 실거래가보다 보통 한 5천만 원 내외 정도는 제가 좀 높인 겁니다. 요거는 실제로 지금 매입하기 위해서는 실가보다 5천에서 1억 정도 더 상향된 금액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보인 거예요. 촬영을 날짜 기준이 7월 한 8일 정도 되는데 아마 지금 요게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날짜하고 또 1, 2주 간격이 좀 있을 텐데 그 사이에 또 가격이 올랐을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로 평가를 했을 때 전체 아파트와 상가에 대한 간평액 총액은 13조 2,700억 정도가 됩니다. 상가는 지금 지분으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중앙상가 말고 워낙에 넓은 단지다 보니까 곳곳에 상가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지 면적 합치니까 1,500평 정도가 되고 그거를 지금 한 8천만 원 정도, 8,500 정도 이렇게 책정을 해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비 책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6만 8천 평이 전체 구역 면적인데 중앙상가와 기존의 그 기반시설 존치하는 것들이 한 2만 평 되고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획지 면적은 14만 7,700평입니다. 그런데 용적률을 249%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14만 7천 평에 249%를 적용했더니 총 공급 면적은 36만 7,800평 정도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공급 면적의 1.75배 정도의 총 연면적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차장이라든가 경비실이라든가 아니면 피트니스 시설이라든가 커뮤니티 시설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다 모든 것들이 어쨌든 공사비에 소요되는 것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합산했을 때의 면적을 계산해 보니 62만 5천 평이고 이것이 공사비 평당가의 기준이 되는 면적입니다. 그래서 이 62만 5천 평에다가 공사비를 1,100만 원 했더니 공사비가 6조 8,700억 정도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공사비 1,100만 원이 적정한 책정이냐? 사실은 제가 처음에 그냥 막 편안하게 막 직관적으로 숫자를 넣었을 때는 비례율이 한 112%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성이 굉장히 좋은 단지예요. 그런데 공사비 등을 높이게 되면서 비례율을 맞춰봤는데 공사비는 사실은 그 전에 1,000만 원 했었는데 1,000만 원 갖고 좀 모자랄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임대 아파트가 없으면서 굉장히 고급화 단지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합원들이. 그러니까 공사비를 1,100만 원까지 높인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예전에 잠실주공 5단지 할 때도 그것도 1,100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과 약간 다른 점은 뭐냐면 잠실주공 5단지는 최고 층수가 70층까지 져야 됩니다. 이 초고층 아파트, 50층이 넘어가는 초고층 아파트는 공사비가 거의 1.5배, 그 이상 넘어가는 건 거의 2배까지도 갑니다. 거기다가 기간도 늘어나죠, 금융비도 늘어나죠. 실제로 늘어나는 비용이 굉장히 소요가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이제 1,100만 원 책정한 건데 여기는 지금 40층 내외, 그거보다 더 낮은 층수, 평균 층수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1,100만 원을 잡았다는 것은 그만큼 자재비에 대해서 굉장히 고급화 단지, 프리미엄급 단지를 지향한다라는 조합원들의 의도를 반영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품질이 좋은 고퀄리티 아파트를 지향하는 걸로 가정을 하고 1,100만 원을 잡은 겁니다. 그랬더니 6조 8천억 정도가 나왔고요. 사업비는 33%, 제가 보통은 이것도 38%, 40% 정도 잡을 때도 있었는데 이제 향후에 금융비 같은 것들이 여기서 제일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데 금리가 인하될 것 같죠. 그 다음에 이 올림픽 선수촌 같은 경우는 대형 단지고 또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기존의 음마라든가 뭐 몇몇 단지처럼 굉장히 시간이 길게 끌리면서 금융비라든가 조합 운영비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합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될 걸로 저는 예상이 들어요. 그래서 사업비 자체를 높게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저 여유 있게 책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사비도 높게 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산정했을 때 두 개의 합산 비용 금액은 한 9조 1,000억 정도가 되고 종전자산가 13조까지 합치게 되면은 종전자산가와 비용의 합계는 22조 4천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익적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익은 조합원 분양 수익, 일반 분양 수익, 임대 분양 수익, 상가 분양 수익이 있는데 이 중에서 임대 분양 수익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상가 분양 수익은 사실은 요게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좀 낮게 잡았습니다. 상가를 저는 글쎄요. 앞으로도 많이 지을 것 같지는 않은 추세로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긴 또 중앙상가가 있기 때문에 한 3,000평 정도만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용당 한 1억 2천 정도, 전용률이 50%라고 한다면 그냥 일반적인 연면적당 한 6천만 원 정도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전용 10평짜리가 한 12억 정도, 뭐 적당하지 않을까요? 뭐 그런 정도 수준이라고 봤을 때 2층을 1층에 한 60% 정도로 보고 계산했더니 한 4,800만 원 정도 평균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1,440억 정도의 상가 분양 수익이 나타나게 되고요. 조합원 분양 수익은
지금 14조 정도가 나오는데 조합원이 가져가는 용적률상 면적은 25만 7천 평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기존에 있는 기존 평수에서 약 10% 정도 전용이 늘어나는 것들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설명회 때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기점으로 만약에 33평, 34평인 분들은 한 37평 정도, 25, 29는 한 33평 정도, 40평형인 분들은 44평 정도 이런 식으로 좀 늘어난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조합원들을 배치를 해서 총 용적률 면적을 더했더니 이 수치가 나온 겁니다. 25만 7천 평. 그러면 전체 36만 7천 평 중에서 상가 면적과 조합원 분양 수익 면적 빼고 임대 분양 없으니까 나머지가 일반 분양이 되는데 이게 10만 7,700평 정도가 됩니다. 자, 이랬을 때 분양 가격은 한 7천만 원 잡았는데 이건 주변 새 아파트 수준인데요. 제가 볼 때는 아주 무난하겠죠. 8천, 9천 세대 거의 만세대급의 신축 아파트가 지금 현재 주변 아파트 수준으로 분양한다고 분양이 안 되겠습니까? 무리가 없다고 보는 거고 7천 정도 잡았더니 여기서의 수익은 7조 5천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 분양 수익은 주변 일반 분양가 약 80% 수준으로 7천에 80%면은 7, 8에 56, 5,600 정도, 5,700이니까 한 82% 정도 되겠네요. 요 정도 선으로 지금 잡았습니다. 그리고 분양가격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게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평당가에 따라서 평형이 낮을수록 평당가 높여지고 점차 낮아지게 되다가 제일 큰 평형은 펜트하우스 형태로 지어진다고 보고 높게 책정하는 그런 형태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합원 평균 분양가는 5,700이 되고 일반 분양가는 7,000이 됩니다. 이렇게 총 수익을 더해봤더니 22조 4천억이 됩니다. 그래서 수익이 22조 4천억, 그 다음에 종전자산과 비용이 22조 4천억 해서 비례율이 100%로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최고급화 단지. 이거 용적률을 110%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득을 남길 수 있으나 괜히 남겨가지고 세금 납부하느니 차라리 그거를 고급화 단지로 쓰겠다라고 지금 가정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사업 설명회 때 나온 자료인데 중심상가 분리재건축이 좀 찬성이 좀 더 많았고요. 그 다음에 용적률도 지금 좀 낮은 용적률을 좀 선호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저밀도와 동일평형 배정시 이게 사업성이 높여지지 않기 때문에 동일평형 배정한다고 했을 때 분담금을 좀 납부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납부 의향이 있다라고 상당수가 말씀하셨습니다. 좀 여유가 있는 모습이네요. 그죠? 나는 분담금을 내서라도 조금 명품 단지를 만들겠다라는 올선 조합원들의 의지가 담긴 내용들이었습니다. 이게 쉽게 쉬운 결정은 아니죠. 근데 분명히 대형 평수로 구성되어 있고 평균 대지 지분이 26평, 7평이니까 이러한 여유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거 결국은 내 평형에서 이 정도 평형으로 갔을 때 얼마의 분담금을 내느냐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는 동평형 때 가는 겁니다. 33, 34평형이 33평으로 갔을 때 요때는 분담금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약 350만 원 정도를 돌려받는 환급을 받는 형태가 될 것이고요. 40평형은 37평으로 좀 내려가게 되면 환급을 받고요. 44평으로 좀 높여갔을 때는 한 2억 5천 정도 납부가 되는 걸로 보여졌고 43평이 43평 갔을 때는 1억 5천 정도 역시 추가적인 납부를 하는 걸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47평이 53평으로 늘렸을 때 3억 6천, 49평이 53평 갈 때는 2억 6천 정도 내고요. 50에서 52평이 약간 늘어나는 53평 갔을 때는 약 1억 6천 정도의 금액이 납부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53평이 동평에 갔을 때는 한 6,700만 원만 내면 갈 수 있고요. 57평이 동평에 갔을 때는 역시나 6,300만 내면 갈 것 같고 그보다 높은 평수인 65평으로 간다? 그러면 한 4억 정도를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57평이 58평 이런 것들은 조금만 더 내면 되시고요. 그리고 53평이 한 10% 늘려서 58평을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한 2억 8,900, 약 3억 정도의 금액을 납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4평형이 동평형인 65평 갈 때는 2억 4천을 납부하고요. 펜트로 갈 때는 한 13억 정도를 납부하시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요 정도 금액대인데 그러면은 33평 아파트가 여기가 완공됐을 때의 가격이 어느 정도 됐을까? 이거를 이제 판단해 보시면 되겠죠. 평당 1억은 뭐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그 이상의 가격이 형성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의 감평 금액이 거의 시세에 준하다고 했으니까 17억 정도에 매입을 해서 거의 분담금이 없었죠. 거의 분담금이 없는 모습을 보이니까 와, 싸죠? 많이 싸죠?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물론 여기가 이쪽까지는 갈 길이 좀 멀죠? 이제 초기 단계니까 그렇다곤 하더라도 평당 1억을 가뿐히 넘길 것 같은 아파트 단지가 한 절반 가격 정도로 구입하는 꼴이잖아요. 분담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한 사업성을 갖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자, 좀 내용이 어렵지만 계속 보시다 보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거를 아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단지를 고르고 그 단지 중에서 어떤 거를 매입해야 되고 향후에 현금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며 이런 것들이 판단이 습니다. 이렇게만 되게 되면 이런 내용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 매덕 버는 거는
남들보다 똑같이 투자해도 남들보다 매덕 더 버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를 지금 제가 무료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얼른 눌러주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댓글로 뭐 원하시는 그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한번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최대한 참고해서 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훈 소장이었습니다.